70살 김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5억짜리 집으로 매달 150만 원씩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했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김정희 씨는 졸지에 반지하 월세 신세가 되었습니다. 연금은 끊기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금 컨설팅 전문가 김문기입니다. 20년간 은행에서 개인 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인주택연금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천여 건의 주택연금 상담을 진행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노후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김정희 씨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주택연금을 잘못 선택하면 집도 잃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택연금 가입 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정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김 여사 부부는 서울 은평구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죠. 두 분은 70세가 되자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48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문제없이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명의가 남편 단독이었는데 김 여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주택연금 가입 방식이었습니다. 김 여사 부부는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했는데 이 방식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자녀들은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계속 연금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딸은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 갖자고 주장했어요. 결국 자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연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은평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 여사는 경매 대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반지하 월세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까지 잃게 되었어요. 김 여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김 여사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례일까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가입했다가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택연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입해야 안전한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주택연금은 영목이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반대 개념이죠. 보통 대출을 받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잖아요. 하지만 주택연금은 반대로 매달 돈을 받는 겁니다. 운영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보장됩니다. 가입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생 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보다 적게 나와도 그 차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 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주택연금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 종신형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둘째, 확정형입니다. 10년, 15년처럼 기간을 정해서 받는 방식입니다. 종신형보다 월 수령액이 많지만 기간이 끝나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셋째, 초기증액형입니다. 처음 5년간은 더 많이 받고 그 이후에는 적게 받는 방식입니다. 초기에 목돈이 필요한 분들이 선택하시죠. 넷째, 정기증가형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김 여사의 경우는 종신형을 선택했었죠.
자, 이제 김 여사가 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핵심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입 방식 때문입니다. 주택연금에는 두 가지 가입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입니다. 김 여사는 저당권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집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은 그대로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만 설정하는 거죠. 언뜻 보면 좋아 보입니다. 내 집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의 경우처럼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연금은 즉시 중단됩니다. 반면 신탁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입할 때 집의 소유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소유권은 넘기지만 거주권은 평생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자녀들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연금이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신탁 방식은 2020년 12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저당권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만약 김 여사가 신탁 방식을 선택했다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김 여사 사례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70세에 5억 원짜리 은평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월 수령액은 148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자 나이,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주택가격 1억 원당 월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억 원 집이면 월 150만 원 정도죠.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같은 5억 원 집이라도 65세에 가입하면 월 130만 원 정도, 75세에 가입하면 월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짧을수록 더 많이 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대형은 일반형보다 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을 배려한 제도죠. 주택연금의 수령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정형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떨어지죠. 둘째,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10억으로 올라도 여전히 153만 원만 받는 거죠. 셋째, 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집 소유자로서의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넷째, 중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고 추가로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내야 합니다. 다섯째,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의 경우 70% 수준으로 감액됩니다. 김 여사의 경우 150만 원에서 105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에 대출이 남아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대출 잔액이 주택담보 인정가치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5억 원 집이라면 3억 원 이하의 대출까지는 괜찮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받는 연금액입니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 그 이자를 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이 남아있고 연 4%의 이자를 내고 있다면 월 66만 원 정도를 연금에서 빼야 합니다. 153만 원 받을 예정이었다면 실제로는 87만 원만 받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대출 원금입니다.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기존 대출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이러면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때로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주택연금보다 많아서 오히려 매달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주택연금 가입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주 묻는 질문이 다주택자 가입 가능 여부입니다. 두 채를 보유한 분은 조건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내에 한 채를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두 채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4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에 3억 원짜리 주택이 더 있다면 총 7억 원이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내에 한 채는 반드시 팔아야 합니다. 3채 이상 보유하신 분은 아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은 서민층의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문제없지만 오피스텔은 조건부 가입입니다.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구 수가 3가구 이하이고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건축이 확정된 주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계에 있는 주택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택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김 여사처럼 한 명 명의로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둘째, 가입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자녀들 간의 갈등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세요. 소유권을 넘기는 게 부담스럽더라도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정확한 잔액과 이자율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택연금으로 받을 실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넷째, 주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세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도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는 계속 내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이라면 수선비가 많이 들 수 있으니 미리 고려하세요. 다섯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나중에 상속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좋은 제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집을 빼앗긴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고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받은 연금보다 많이 나오면 그 차액은 상속인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녀에게 빚을 물려준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은 비소구 대출입니다. 즉,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자녀들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 오해는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 줍니다. 일반 대출과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가입 후 이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조건을 갖추면 이사도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 여사와는 대조적으로 주택연금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박 씨 부부는 72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탁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매달 240만 원씩 받고 계시는데 국민연금과 합쳐서 월 350만 원 정도의 노후소득을 확보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가입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편안한 노후가 우선이라며 전폭 지지했고 덕분에 가족 갈등 없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수원에 거주하시는 이 씨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데 66세에 4억 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130만 원씩 받으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 씨 할머니의 경우도 신탁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 간의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길까봐 미리 예방한 거죠. 현재 8년째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연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내 집의 공시가격과 나이를 입력하면 대략적인 연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는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688-8114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후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공시가격 확인서,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명의 변경도 미리 해두세요. 은행 선택도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취급 은행은 여러 곳이 있는데 각 은행마다 부대 서비스나 수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가입 방식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가족 갈등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신탁 방식을 선택하세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 자체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출의 성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몇 가지 세금 관련 사항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세는 계속 내야 합니다. 주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으니 대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상속세는 좀 복잡합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가치에서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뺀 순자산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만약 받은 연금이 주택가치보다 많다면 상속할 재산이 없는 거죠. 다시 김 여사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 여사는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경매로 집을 잃은 후 김 여사는 3억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조금씩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2억 원으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에 넣어두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찾아 쓰고 계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 여사가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저당권 방식의 위험성, 부부 공동명의의 중요성, 자녀들과의 사전 협의의 필요성 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십니다. 김 여사는 현재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처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주택연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셋째, 건강관리비가 많이 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주택연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 넷째, 집 관리나 상속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싶은 분들입니다.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상속 때문에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첫째,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나요? 김 여사처럼 한 명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공동명의로 변경하세요. 둘째, 기존 대출이 있다면 정확한 잔액을 확인했나요? 대출이 많으면 실제 받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했나요? 자녀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신탁 방식과 저당권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나요? 안전성을 위해서는 신탁 방식을 추천합니다. 다섯째, 주택관리 비용을 고려했나요? 재산세, 관리비, 수선비 등은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른 대안도 검토해 봤나요?
집을 팔아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전문가 상담을 받아봤나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김 여사의 사례를 통해 주택연금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주택연금은 분명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김 여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입 방식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 168-8114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정말로 든든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주택연금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